실무적이죠. 전 전자식 나름 좋아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전자식 기동 압력 스위치는 이 맹점이 많아요. 단점이. 그러니까 우리가 속된 말로 헌팅을 못 잡는 구조로 돼 있어요. 그래서 헌팅을 못 잡다 보니까 제가 그림을 안 올려드렸는데 이 전자식 압력 스위치의 모 회사는 밑에 압력 챔버를 이렇게 둬요. 1리터짜리. 얘가 완충작용. 근데 되게 웃긴 거는 전자식 압력 스위치는 배관 직결형이거든요. 배관에 직결한다라고 하는 장점은 뭡니까? 배관의 내부의 압력의 변화를 바로 반영할 거란 말이에요. 이게 외국에 쓰고 있는 방식이랑 똑같다고. 우리나라는 원래 어떻습니까? 이거잖아요. 이거 기동용 수압개폐 장치. 여기 압력 스위치가 붙어 있는 구조거든. 이만큼 그거잖아요. 공기잖아. 그렇다 보니까 얘가 지연이 발생되게 만들어져 있어요. 왕충하면서. 근데 이거 완충 없이 직결이 했다니까, 이렇게 배관에. 그게 얼마나 기능이 좋아. 그런데 헌팅이 생기는 거야. 왜? 외국처럼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체크밸브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헌팅을 없애주는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못한다고, 없다고 우리는 기준이. 그러니까 1리터짜리 이걸 통을 만들어놨다고. 그럼 이거나 기능에 대한 차이는 없다는 거지. 약간 좀 이상하게 애매하게 흘러가고 있더라고. 그렇죠? 얘나. 근데 얘는 그나마 뭡니까? 하면 다이어프램을 통해 가지고 압력 선정이 미세하게 조절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 근데 얘를 씀으로써 좀 하네요. 또 데리고 오려면 좀 제대로 된 데리고 와야 되는데 헌팅이 생기니까 하자가 많이 처리되는 거지. 야, 문제가 된다. 그럼 어떻게 하노? 뭐 1리터짜리 하나 다는 거지. 모양은 보겠지라도. 그 기준이 없는 거야. 이걸 1리터에 대한 압력 챔버를 넣으라고 말라고 하는 기준도 없어. 이것만 보거든, 이것만. 애매해. 이렇습니다. 그래서 측면에서 구조, 특징 딱 보세요. 그래서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구조.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비교해봤네요. 근데 앞으로 대세는 다 이 방식. 챔버가 있는 그림을 갖고 왔죠. 챔버. 원래는 챔버가 없이 나왔는데 워낙 하자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챔버를 넣는. 그죠? 그래서 점점 모양이. 나중에는 이 챔버에 대한 크기도 바뀌고 좀 더 커지면 100리터짜리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야, 전자식이야, 기계식이야, 아니 뭐 이게 혼합 방식이야, 혼합으로 가기로 했다면서. 야, 기간이 차네 이러면서 되는 거죠. 그렇게. 제가 보기에는 요겁니다. 이게 제일 좋아요. 뭡니까? 이 다이어프램이라고 하는 압력 소재를 통해 가지고 0.01 메가파스칼 단위를 미세하게 조절할 수 있는 거. 그렇죠? 그거 하나 되게 장점이 있어요. 그렇죠? 넘어가서 이렇게 딱 보시면 요게 이제 마지막에 여기 나와 있는 겁니다. 유지관리 측면 이렇게 딱 이해하시면 되죠. 얘는 그냥 뭐 더 좋은 거 방식이다 생각하시면 되죠. 넘어가서 건설 현장, 용접 용단 작업 현장, 전, 중, 후 안전조치 그리고 임시 소방시설 이렇게 언급했어요. 근데 여기는 정말 너무 가슴 아픈 게 용접 용단에 대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준비를 하고 화재 특징, 위험, 그죠? 전기 용접 용단이 있고 가스 용접 용단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 문제에 안타깝고 안 좋은 점은 뭡니까? 이 용접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전기 용접 방식이 있고 가스 용접 방식이 있고 뭐 이렇게 방식이 있거든. 그런데 굳이 전기 용접 방식을 이해되겠습니까? 굳이 전기 용접 방식을 가스 용접은 안 돼. 왜? 가스 용접에서는 전, 중, 후에 대한 해설이 또 없어. 그래서 요건 그대로 갖고 왔겠구나 싶어가지고 과거의 기억을 되살려서 봤지. 아니나 다를까 있지. 그래서 저는 이렇게 있는 거는 안 해요. 손 안 댑니다. 그대로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갖고 왔어요. 그게 이 내용입니다. 전, 중, 후. 그렇죠? 이렇게 쓰면 100점이 돼요. 이론으로 따져보면. 그렇죠? 그런데 이런 문제가 의외로 내가 그냥 뭐 화재 용접, 용단 작업 뭐 등등에 대해서 내용을 적었다. 두루뭉술하게. 그래도 기본 점수 이상 나오는 부분이니까 대략 쓰시면 됩니다. 읽어보시면 또 뭐 한심하지만 이렇게 막 좋은 내용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부실하다는 뜻이 아니라 문제 출제하는 포커스가 거기 딱 맞춰져 있구나. 그러면 그죠? 뭐 채점하기는 용이할지언정 아쉬움이 가득한 거죠. 임시 소방시설은 제가 총 7가지가 있습니다. 소간, 비누간, 비방 이렇게 암기시키거든요. 소간, 비누간, 소하고 비누하고 계속 요즘 싸워가지고 별로 사이가 안 좋습니다. 공사 현장에 임시 소방할 때. 근데 되게 웃긴 거는 약간 정의적 측면이 좀 달라요.
시설법에 대한 정의와 하지 않는 기술 기준에 대한 정의가 달라서 7가지를 쓰는 거는 똑같지만 뭐에 주안점을 맞췄는지에 따라서 다른 답일 수 있는 거. 그래서 약간 고민하시라. 그렇죠? 그 외에는 이렇게 전기 용접에 관련되는 내용, 그리고 가장 보호시설은 전격 방지기 관련해서 과거 기출이라 가지고 그림을 한번 넣어봤답니다. 넘어가서 산업 현장입니다. 이 산업 현장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면 산업 현장은 우리 가장 많이 알아야 되는 것들은 코사에서 다 언급하고 있어요. 산업안전보건법 산하에 있는 거기에 정전기 관련해서 언급이 많습니다. 그렇죠? 코사 가이드는 우리가 다운받아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참조하셔가지고 그 중에서 점화원의 대표적인 성격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정전기네요.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이 내용이 좀 작게 되어 있고요. 코사 가이드에서는 좀 많습니다. 그래서 위험성, 방전현상, 발생요인, 그리고 방지대책. 이 방전현상이라는 것들은 헷갈려하지 마시고 그냥 대전과 방전은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대전은 정전기를 띠게 되는 거, 방전은 방사에서 피해를 입히게 되는 정도거든요. 많이 쌓이면 많이 큰 피해를 입힌 거와 똑같은 개념이니까 보시고 여기 개념은 됐고 요렇게 3가지 풀어 나가셔야 돼요. 위험을. 요걸 이제 반페이지로 적으셔야 되는데 저는 되게 짧게 했죠. 근데 뭐 한 40점 이상 정도 되고 50점 이상 되면 저기서 한번 뭐 반페이지 채우는 건 일도 아니죠. 제가 평상시 못 들어봤던 내용만 주로 넣었어요. 역학과 정전유도 현상, 역학과 방전 현상 요거거든요. 이렇게. 이 부분은 평상시 우리가 안 들어봤던 부분이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만 부연 설명을 좀 했고 심실세동 알잖아요. 그리고 폭발, 착각 폭발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지금 방전에 대한 발생 요인 요거 여러 문헌을 다 봐도 문구는 방전에 대한 영향인자지만 대전의 영향인자와 같은 거여서 특표 이접분 했었습니다. 특표 이접분 이렇게 보시면 되죠. 특표 이접분 하면 바로 이제 아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 넘어가서 정전기 방지 대책은 이건 사람이냐 물건이냐 선로냐로 구분하시기도 하고 저처럼 그냥 이제 대중 없이 분류하기도 하고 이것들은 선택에 대한 문제니까 보시고 몇몇 가지는 꼭 기억해 주시면 좋죠. 정치 시간, 재정기 이런 이유들 있죠. 그리고 작업복 어떻게 하고 사람일 때는 그런 식으로. 그래서 정전기 문제는 다 잘 쓰셔리라고 생각됩니다. 넘어가 볼게요. 소화용수 설비입니다. 소화용수 설비는 요건 설비 기준점으로 갖고 오면 어디 쓸까요? 포지셔닝을 한번 볼게요. 그렇죠? 우리가 소방력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소방력은 3가지가 존재합니다. 사람, 소방대를 얘기하죠. 이건 전문이든 일반이든. 그죠? 그다음 뭐가 필요합니까? 뭐 장비가 필요하죠. 장비. 그다음 뭐가 필요합니까? 물이에요. 이렇게. 물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물은 소방의 관련법 중에 기본법에서 언급해줘요. 기본법. 그죠? 그래서 소방, 용수, 시설 이렇게 해서 구분해줘요. 딱 개념입니다. 근데 얘네들은 우리가 뭐 시설법상에 설비로 분류하기도 하거든요. 설비. 이때 설비에서는 뭐가 있습니까? 설비는 총 5개 종류 중에 뭐가 있어요? 경보, 그 다음에 소화, 피난 구조, 그 다음에 소화 활동, 그 다음에 소화 용수 설비가 있어요. 같은 듯 좀 다른 이름이죠. 위에는 용수 시설이고 아래는 소화 용수 설비로 되어 있잖아요. 2개 다르죠. 이렇게 개념 잡으면 됩니다. 위쪽은 공용에 설치되는 거예요. 요것들은 뭡니까? 쉽게 얘기하면 자가용인 거지. 건물 내부에 설치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불나면 시에서 돈 내야 되는 거, 우리 집에서 돈 내야 되는 거를 차이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규모.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는 소화용수니까 화재안전 기술 기준 설비 시설법 이내에 있던 거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설치 대상은 이렇게 볼게요. 상수도 거 하나 있고 그 외 거 있죠. 그 외에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요거 설치해라.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이 수도 배관 들어오니까 수도 배관의 2차 측, 계량기 2차 측에 상수도 소화전을 설치해라. 규모가 큰 거. 그런데 수도 배관이 못 들어가. 관이 가늘다든지 이런 것들. 대지 경계선 180m 이내에 75mm 이상의 수도관이 없으면 그러면 수조를 놔야 되는 거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설치 시 유의사항은요. 설치 시 유의사항은 이걸 보는 이거. 이해하시겠죠? 뭘 설치 유의해야 됩니까? 수도 배관이 만족스럽게 광경이 두껍지 않으면 절대로 설치할 수가 없어요. 소화전 설치 위치 중요하지. 이런 거 등등도 보세요. 그 외 추가로는 이게 이제 땅 속에서 매립되어 있지는 않은 동파우레가 있고요. 그다음에 구조가 어떻게 해야 되고 상수도 소화 용수 설비 배관 등 어떻게 이런 것들 다 고려해 주세요. 이게 뭐 명료하게 명징하게 어떤 거를 고려해라는 것들은 없지만 이걸 고려해 주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다음에 기준 문제죠. 자, 기준 문제는 누가 쓰더라도 답은 고정이니까 1, 2층의 바닥 면적 합계가 지금 15,000을 넘어가면 7,500. 그다음에 그 외에는 12,500으로 한 개만 당구장 표시하고 더 쓸까요? 창고 시설은 얼마입니까? 창고는 무조건 뭘로 나눠줘야 됩니까? 5,000으로 나눠줘요. 요거 기준 면적. 그래서 5,000, 7,000, 7,500, 그다음에 12,500 이렇게 돼 있죠. 요 두 개 더하면 얘가 되는 거와 똑같지. 이해되시겠죠? 요렇게 해서 만들어져 있는 숫자, 소화전, 소수점입니다. 소수전이네요. 소수점 이하를 1로 봐서 1에다가 20톤을 곱하면 됩니다. 채수구는 물이 나오는 구멍, 채취할 수 있는 구멍을 얘기하는 거죠. 채수구. 20톤이면 구멍 한 개에서 물을 빨아들이면 되고 40톤 이상이면 두 군데를 만들어 두고 100톤 이상이면 세 군데를 만들어 둬라는 것들이지. 넘어가서 면제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면제. 그렇죠? 요 면제는 요 기준도 나와 있으나 법을 좀 더 폭넓게 보면 시설법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뭡니까? 여기 보시면 요거 나와 있죠. 요거 면제받을 수 있게 돼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 보이시나요? 요거 자체 소방돼 있는 거. 그래서 제가 엄격히 시험 문제 답을 채점한다면 이런 게 빠져 있으면 저는 마이너스를 매길 수는 있겠지. 그런데 답지의 규모상 안 적어도 되긴 할 것 같아요. 요건 나중에 한번 예상 문제로 정리합시다. 넘어가서 5번입니다. 정량적 위험 분석. 정량적 위험성 분석은 우리가 정말 잘 알아요. 왜 잘 압니까? 라면 위험을 갖다가 판단하고 분석하는 건 두 가지 방식이거든요. 정성으로 판단할 거야. 돈도 작게 들고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양인지는 판단하지 못해도 위험하구나 정도는 판단할 수 있는 정성적 방법. 외에는 정량적 방법이 있어요. 정량적 방법은 수치로 보는 거. 그러니까 확률이 얼마고 위험도가 얼마나 크긴지를 정량적으로 수치로 보는 거지. 지금 나와 있는 건 정량입니다. 정량 이렇게 퀀티테이티브라고 적혀 있네요. 리스크 어세스먼트인데 여기 더 중요한 건 이거죠. 야, 이게 지금 모르는 거지. 소방 설계 때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수치로 위험을 표현하는 거 뭐가 있습니까? 아까 우리 했는데 시뮬레이션 같은 거예요. 수치로. 그러니까 A셋, R셋이 수치로 표현되는 거거든. 그런 데 활용할 거예요. 그런 내용으로 딱 넣어주세요. 이런 거지. 그죠? 지금 나와 있는 이 동네, 자, 정량적인 것은 이 루틴에서 가져왔어요. 잠재적 위험에서 절침의 정성적인 위험 평가, 대표적인 예가 하족 이런 것도 주죠. 그래서 야, 위험해 안 해? 딱 나오면 그게 얼만큼 위험한지를 분류를 하는 건데 왼쪽은 사고 발생 확률, 오른쪽은 영향이에요. CA라고 하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형태가 그렇구나. 왼쪽에 율은 뭡니까? 그러면 FTA가 있고 ETA가 있거든요. 이 방식. 오른쪽은 어느 정도 피해, 과압이야, 복사열이야, 독성가스야로 분류하는 거. 그들을 다 모아가지고 계산을 해서 평가받는 거죠. 사회적 위험과 개인적 위험에 대한 테두리 내를 벗어났느냐, 안에 있느냐, 괜찮냐라는 것들을 판단해서 이 지금 관계에 있는데 전달해 주는 역할. 그래서 이건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됩니다. 위험의 식별, 이 아이죠. 야, 식별. 그 다음에 사고 발생, 이 아이죠. 그 다음에
사고 역량 저하이네요. 그 다음에 위험에 대한 분석 이하이네요. 그 다음에 평가 대책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정량적 위험성 평가 기법에서는 이 절차가 처음이자 끝입니다.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내가 물어봐. 그러면 아우 준비 안 돼서 그냥 늘리세요. 근데 요 틀 정도는 알고 가시는 게 좋은 거지. 근데 여기까지 난 좀 적어 쥐어 짜내면 되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걸 몰랐어요. 그래서 야 되게 어렵게 내는 척을 저기 하는 거구나. 그냥 성동유지 설계를 돌려서 얘기하는 거죠. 첫 번째 시나리오를 짜는 거죠. 대상 시나리오. 두 번째 화재 빈도를 분석하고요. 화재 영향을 분석하고 위험도를 산정하고요. 그 다음에 완화 대책을 수립하는 거. 이게 답니다. 근데 아까 그 화재자만 붙은 거 다른 거 없잖아요. 조금 더 읽어보시면 안에 있어요. 형들이.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시뮬레이션으로 프로그램 도구 해가지고 어느 정도 피해가 얼마큼 확산되는지를 판단해라 이런 것들 있지. 보시고 넘어갈게요. 6번입니다. 물분무 소화설비. 물분무는 어떤 게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왔습니까? 물분무는 소화효과가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왔어요. 소화효과.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물분무는 뭐하고 유사합니까 하면 미분무하고 똑같은 설비인데 물의 입자만 달라지는 겁니다. 그럼 소화효과는 동일하다는 거지. 놀라운 것은 물분무는 불을 끈다라고 하는 목적보다는 확대를 방지시켜주는 거. 확대될 부분들을 미리 냉각시키는 형태의 의미가 훨씬 더 크게 들어가져 있어요. 그렇죠? 보시고. 그런데 우리나라의 규정에 약간 미친 규정이 하나 있는 게 그게 뭡니까 하면 배수설비예요. 이 배수설비가 차고 주차장에 물분무 등을 설치할 때는 대상이 되는 거예요. 차고 주차장에. 왜 배수설비를 설치해야 됩니까? 이 물분무는 적응성 기준점으로 보게 되면 유류가 꺼지기 시작하거든요. 유류나 전기화재에 적응성이 있기 시작하거든. 그렇다 보니까 유류를 불을 끄는데 야 바닥에 기름이 이제 절로 나가는 거예요. 물하고 섞여가지고. 그럼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거야? 배수를 제대로 해줘야 되지. 그렇죠? 그리고 NFPA 15에서도 유사한 규정이 있어요. 어느 대상에 사용되는 겁니까? 한번 딱 봐놓으세요. 그래서 어려운 부분은 별로 아니었기 때문에 자 설치 기준입니다. 이렇게 볼까요? 설치 기준. 높이 경계턱 배수구에서 기름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40m마다 유분리 장치를 설치하고요. 그리고 기울기를 이렇게 해줘야 불로 싹 다 빠져나가는 거겠죠. 어렵지 않는 기준. 설치 이유는 뭡니까? BC급을 쓰고 있잖아요. B급. 그러면 물과 기름이 혼합되어서 흘러가. 그럼 따로 모아두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배수 설비가 요구됩니다. 심지어 NFPA도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같은 개념이라서 배수 설비를 해줘라 라고 적혀 있어요. 이 또한 얘네들은 불 끄고 난 다음 줬지만 물과 기름은 비중이 달라서 기름이 물보다 가벼워서 떠져. 그래서 화재가 확대되는 걸 방지시켜주기 위해서 둔다라는 뜻이 훨씬 많아요. 중요합니다. 우리도 그런 내용을 삐삐 깔아놔야 되는 거지. 되시겠지요? 그 다음에 활용법 이렇게 둡니다. 그 외에는 상세가 없어. 그렇죠? 경사 두고 밀폐 두고 개방형 두고 방유시키고 방유제 두고 이런 것들. 또는 이 네 가지를 조합하는 방식. 그렇죠? 이것 또한 해설서에 예쁘게 잘 돼 있으니까 참고해서 보시고요. 넘어가서 잠시 끊었다가